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5년 하반기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대혁명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긋지긋했던 더위는 이제 물러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낮 기온은요 2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하고 이 편차가요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요 정말 독감 걸리기 딱 좋은 낮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즘 또 몸살 기운이 있어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 갔더니 뭐 거의 코로나 환자들이 또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 따뜻하게 하시고요. 건강관리, 체온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10월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25년도 4분기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오늘은 뭐 큰 이슈는 없었는데요. 미국의 그 셧다운 이야기하는데 연례 행사입니다. 늘 이때쯤 늘 해왔던 미국은요 만년 재정 적자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패권 국가이면서요. 하여튼 전 세계 통용 화폐가 달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달러만 그냥 프린팅하면 끝나는 나라니까 어쩌다가 뭐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재정 적자니까 돈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행하는 게 이제 국채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요.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뭐 이런 국채들을 뭐 중국이 사주고 일본이 사주고 뭐 유럽이 사주고 이런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이 전체적인 발행의 한 30% 정도밖에 사주질 않아요. 보유가. 그리고 나머지 한 70%가량은 미국의 그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패드를 비롯해서 그런 은행들이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찍어주고 이자를 받는 뭐 그런 아이러니한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그 나라가 패권 국가고 그게 또 발권 국가고 그게 통용 화폐로 쓰여지는 우리가 기축 통화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늘리려면요. 일단 하원이든 상원이든 뭐 법안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겠죠. 그죠?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 월급도 안 주고 뭐 이런 일들. 언제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까요? 자, 어쨌든요. 그런 나라는 그 나라고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가는 겁니다. 주식 대혁명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실게요. 코스피는 전고점 뚫었는데 우린 왜? 우린 왜? 개인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바들바들 울상이고요. 주가가 가긴 가는데 바들바들 떠는 그런 사파를 가져왔습니다. 눈물 짓는 코스닥 개미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코스닥을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도요. 코스피 200 종목들 이제 우량주들을 했죠. 비싼 종목들. 그랬다가 별볼일 없고 뭐 큰 손실은 아니더라도 재미를 못 느끼니까 조금 움직임이 있는 중수형주 갔다가 코스피 그것도 이제 박살나고 다시 코스닥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게 이제 출처가 동아일보고요. 25년째 정구점 못 뚫는 코스닥. 여러분, 코스닥이 그래요? 25년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닷컴 열풍 불면서 우리나라에는 벤처 열풍이라고 이제 바람이 불었고요. 그때는 코스닥 상장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등록이지. 등록해서 오피스텔 10평짜리에 책상 하나 놓고 무조건 상장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그 자기들 지분 털어먹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했던 해가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죠. 자, 정고점은커녕 이제 그때는요 말도 안 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스피는요 100포인트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3,400, 3,500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코스닥도 100포인트로 시작했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폭락했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포인트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1000포인트 기준이니까 100포인트가 아니라 1000포인트로 하자라고 한 게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800이라는 거는 80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자고요. 전고점은커녕 1000스탁도 아득. 1000스탁. 그러니까 코스닥이 1000포인트, 1062포인트, 1060포인트가 넘어가야 직전고점
뚫는 건데 사상 최고치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돼서 우량주들은 예, 코스피로 슬쩍 이전 상장하죠. 그리고 이제 부실 기업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코스닥 기업들은 이제 줄줄이 뭐 하는 겁니까? 상장 폐지되는데 이미 상장해서 지분 다 털어먹고 주주총회에서 대표 바지사장 세우고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닥 정상화가 과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임기가 5년이시기 때문에 5년 동안 정말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이건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밑줄을 좀 쳐왔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화랑이지만 화랑은 아니에요. 코스피도 관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상법 개정안 때문에 증권주, 지주회사 이런 지주 그런 종목들이 좀 올랐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상적인 장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요. 절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화랑이다. 화랑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닥 투자자들의 한숨은 늘고 있다. 올해 코스닥 지수 상승폭은 코스피의 반토막가량에 머물고 있다. 반토막. 코스피의 반토막. 코스피도요. 글로벌 에브리싱 랠리의 전체 글로벌 시장의 평균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반토막이에요.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가 아니라 5,000포인트는 가야 되고 올해 못해도 4,000포인트는 4,200, 300 정도는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1,200포인트. 원래는 정상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려놨다라면 정말 코스닥도 한 1,800포인트는 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나스닥을 목표로 출범한 코스닥 아닙니다. 이렇게 출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 가지고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돈 앞에서 눈들이 멀어지더라. 우리나라의 한국의 나스닥은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받아요. 기술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닥 어찌할 겁니까? 잘 챙겨보자고요. 어쨌든 헤드라인 제목은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전고점 뚫었는데 우리는 왜 눈물 짓는 코스닥 개미들. 자, 코스피 지수가요. 이게 여기 보이세요? 이게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올랐어요. 이때는 사상 최고치였죠. 그랬다가 모든 나라들이 한 22년, 23년을 기점으로요.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직전 고점 이 부분 한 2배 정도. 그래서 우리가 PBR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개 1.5배, 1.6배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0.98배 막 이랬다니까요. 1배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아직 멀었다고요. 우리도 1.6배, 그러니까 대만 증시나 일본 증시나 여러 증시, 하다못해 그 중국 증시, 상해 증시, 그것도요, 보면, 여러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이제 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높은 종목 몇 종목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 거지. 근데 코스닥은요.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은 아예 안 갔다니까요. 뭐가 화랑이란 얘기입니까?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다고요. 코스닥은.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자,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100일이 이제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 압니다. 저도 정말 고맙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이런 정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주식시장에서 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자면요. 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코스피는 정구점 뚫었는데 우린 왜? 자, 코스닥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아내야 돼요. 정말 문제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9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코스닥 상장 폐지된 종목이 약 한 5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요. 37개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9월 14일 기준으로도 50개가 상장 폐지됐으니까 이번 4분기 들어가서 12월 말까지 계산해 보면은 한 6, 70개 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하여튼 그 회생 불가능한 그런 부분은요. 잘라내는 게 맞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더 중요한 거는 신규 상장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특례 상장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된다.
예, 그거는 물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쓰질 않았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사용을 해서 윤석열 정부 때 난리를 쳤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요. 8시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동시효과를 보고 이제 그 시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판단을 했는데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어쨌든 대체거래 시장에서 뭐 갭상에서 5, 6% 올라가서 여기서 갭상 뛰었다가 바로 윗골이 달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망가뜨리는 거. 그러니까 이 시장이 정말 정상적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이제 뭐 부동산 같은데 투기 같은 거 걷어치고 이쪽으로 좀 들어와서 뭐 배당도 받고 뭐 하여튼 뭐 주식 상승해서 수익도 나고 뭐 이런 건전한 위험 자산이지만 건전한 시장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뭐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DI 동일은 왜 1000억대 주가 조작 타깃이 됐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목들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 모든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특이한 이제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여기 이제 55,500원에서 그냥 2만 원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죠? DI 동일 1000억대. 그리고 이제 돈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액주주 이용해 주가 올렸고 새로 선임된 DI 동일 감사위원이 주가 조작된 멤버와 친분 의혹도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자 여기서 좀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상단한단 저항선 지지선을 놓은 게 아니고요. 이 기사에 밑줄을 친 겁니다. 자 지난 8월에 DI 동일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A 감사위원이 이번 주가 조작단 멤버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누구였냐면 소액주주 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연대 대표가 됐던 또 개인 투자자들을 어떤 대표하는 그런 분들 뭘 대표로 합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기준 잡고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지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소액주주들 대표가 뭐 선임이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아니 다 망가지고 끝난 회사를 뭐 어떻게 살리겠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좀 이상하고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심합니다. 소액주주 연대 그 소규모로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연대 대표로 활동하던 이 친구가 지난해 11월 감사위원 교체를 요구해 왔는데 이 A 씨가 그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이 내용 보면요, 이것도 다 짜고 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로 소액주주 대표로 활동했던 이 시기가 주가 조작단이 시세 조정에 참여했던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선임된 이후로 공개된 주식 현황을 보면 얘가 3,000주를 보유했다가 대표 활동할 당시에 대표를 하면서 12,000주로 늘어납니다. 3,000주에서. 그러고서 꼭지점에서 얼마를 팔았다? 9,000주를 매도했다. 그러니까 작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자 DI 동일 관계자는 판 시점을 두고 의구심을 표출했고 고점일 때 이 친구가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감사위원과 주가 조작단 멤버 의혹 있는 사모펀드 관계자가 가까운 사이다. 경영 분쟁 당시 함께 활동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모든 종목이요, 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은요, 한번 적고 보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보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제 주식 대혁명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길거리의 가로수들도 이제 좀, 누릿누릿하면서 이제 좀 색이 좀 변하고 있는 그 낙엽으로 이렇게 좀 순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을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그래 여러분들이 힘들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 자 보실게요. 이제 출처는 서울경제고요. 자 횡령 배임에 멍든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테라사이언스.
상장 폐지 초읽기 테라사이언스. 그러니까 뭐 바이오가 됐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AI 관련주, 그리고 이제 특례 상장으로 또 AI 관련주도 들어오고, 뭐 조선주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슨 비만 관련주, 뭐 초전도체, 로봇 관련주, 우리가 쭉 보면요, 어떤 테마 관련주들을 이렇게 막 엮어서,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수급에 의해서, 뭐 사자팔자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100%좀 문제가 있고 좀 작전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철저히 조사하고 막 계좌를 동결시키고, 뭐 아까 DI 동일처럼 작전하려고 뭐 대출받고 했던 1,000억도 빼앗고, 그다음에 230억을 개인 투자들 돈 뺏은 거 과징금에서 460억 물리고, 460억 뭐 그런 자꾸 그런 돈들을 다 뺏어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이런 짓은 안 하겠죠. 자, 테라사이언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불성실 공시. 그러니까 공시 자체가 이제 불성실이고요. 오늘 이제 기사를 봤더니 깜짝 놀란 게, 제 방송을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가들의 투자비법을요, 아마 그분들이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현재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주가 조작단들 이제 단속하는 그런 이제 부서가 생겼단 말이죠, 그죠? 거기서 제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기사 같은 게 웃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이제 경제신문사가 기자분이 몇백 받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아마 기사를 써줬다 그래서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요, 이데일리는요, 통일로에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불정실 공실 감사 의견 거절까지 개박제고요. 상장 유지 불투명합니다. 자, 불투명해요. 이것도 뭐 소액주주들이 뭐 연대를 만들고 대표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실 때 기준과 원칙, 기준을 보시라고. 여기서 제가 연수를 한 19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 말을 안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소액주주 피해 극심하다. 소액주주 피해 극심.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고점에서 사고 말도 안 되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한다? 제시를 하고 추천하고 어떤 뉴스가 나오고 기사를 뜨니까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테라사이언스 코드 넘버 073640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요, 어떻게 했다? 속개했다.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죠. 속개고 모시고 가네요. 이거는 바로바로 일단은 뭐 아프지만 바로바로 도려내고, 이런데 이제 잘못 들어가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장, 새로운 어떤 금융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에요. 제조업 수출 강국이에요. 세계 4위 정도 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땅파에 물도 안 나와요, 지금은. 난공사 때문에. 그런데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오로지 머리 하나만으로 이렇게 상당한 대단한 국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GDP가 9위, 10위 정도 합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금융은 몇이라고 그랬어요? 40위.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나라 원화가 세계에 쓰여지는 게 0.02%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제 뭔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올해 테라사이언스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또다시 의견 거절이라는 건요, 이건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장태가 의견 거절. 그러니까 이거는 좀 회사가 아닙니다. 이건 좀 맛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장 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이미 수차례 매매가 어떻게 됐다? 정지됐다. 수차례 매매가 거래 정지가 됐을 뿐 아니라, 이 회사의 개선 여지는요, 회사가 멀쩡한 상태야죠. 개선 여지도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준비해요?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자, 보세요. 자, 내용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런데 이 테라사이언스의 상패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이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처럼 눈덩이처럼 팡팡팡 불어나고 있다. 끝났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 폐지 갈 겁니다. 그런데 경영진은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명과 개선 조치가 아니라 상장해서 그 지분을 비싼 가격에 다 팔고 도망간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될 종목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어요. 사지 말아야 될 종목.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모든 종목들을 다 들여다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무슨 뭐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AI 관련주들 보면요. 그 중에 예를 들어 움직이는 게 50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두세 개 빼놓고는 해서는 안 되는 종목들인데 열심히들 삽디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게다가 이건 일본어가 아니에요. 자, 게다가 현 경영진이 얼마를 들여서 3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인수한 자회사가 있는데 다보링크입니다. 다보링크는 현재 거래 중입니다. 이 회사는 테라사이언스는 거래 정지고 이 회사는 아직 거래 정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말이 딱 맞다는 건 아니지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다. 다보링크를 들고 계신 분들은요. 내일이라도 그냥 마음이 아프지만 손실이 크든 적든 어쨌든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이제 준비해 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요. 누적 벌점이 14점이에요. 그런데 상장 폐지 요건은 15점입니다. 1점 남았어요. 그죠? 1점. 그러면 대주주 지분도 21, 22 그럴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면 그건 끝난 거고요. 부채비율 150% 이상이면 안 되고요. 유보율도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BPS 청산가치. 제가 이 자리에서 네 이름이 뭐냐 BPS 청산가치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도 일단은 곧 문 닫지 않겠는가 그런 아니 이제 뭐해서 어머니가 그런데 자식이 뭐 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소액주주 연대 관계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주주주, 소액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 다 합치면요, 지분이 80% 정도 되는 거잖아요. 8, 90%.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사시면 안 된다고. 경영진의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경영 행위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이게 합법이라니까 불법이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주식시장이라고 그래. 이거 뭐라고 그래? 예, 주식시장. 예, 주식시장이라고 그래. 주식시장. 예. 그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방송하기 전에. 예. 캐치플레이즈 이데일 TV. 세상을 올바르게.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정말 세상이 올바르고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및 거래소의 제도 개선, 그러니까 거래소의 제도 개선은 안 될 것 같아요. 거래소의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뭔가 윗선을 좀 갈아치고요. 뭔가 좀 개혁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뭐 테라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요. 들어와서는 안 돼요. 시장에 들어올 때 처음에 이 상장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피해를 보지 않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관련해 처벌 및 거래소의 제도 개선 및 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촉구한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없어요. 벌써 도망갔다고요. 이 사람들 한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DI 동일 같은 거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종목들이요. 지금 하나만 걸린 줄 아십니까? 그런 종목들 지금 수백 개가 됩니다. 수백 개가 아셨죠?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면 보시자고요. 이게 테라사이언스 차트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젠 거래정지인데요. 650원이에요. 650원. 650원. 여기가요. 23년 7월 달에 7,600원과 650원. 예.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방송했잖아요. 전에. 그죠. 그죠. 예. 삼부토건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자, 이 종목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걸 뭘 조사를 해요? 무슨 혐의로? 예? 예. 무슨 혐의로 조사한다는 겁니까? 예? 테라사이언스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테라사이언스. 이제 월봉과 이제 주봉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경영진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14. 그러니까 10%예요. 10%. 이거는 보실 거 없고요. 임원, 자기 주식 뭐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대주주 지분이 10%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무시하고요. 한 90%는 이미 다 털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소액주주 여러분. 그러니까 대개는 막 이렇게 치켜 올라가고 여기 막 기사가 뜹니다. 경제 기사가 이 회사가 이렇군 저렇군 뜨죠.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첫 번째 보아야 될 거는 대주주 지분이 10%인데 이러면 손도 대면 아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자고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예요. 적자거든요. 이게 3년 연속 적자에 4년째에 4년 되는 해에도 개선 여지가 없으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거래 정지시키고 이거는 퇴출시키는 게 맞고 정말 그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상장했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꾸준한 매출액 영업이 굳이 은행 대출 받지 않더라도 멀쩡한 회사가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걸 상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빚도 엄청 많고 매출액은 빵원이고 뭐 영업이익은 막 여기저기 비드도 써서 막 지금 막 몇백억씩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면 사무실도 없어요. 그런 게 뭐 상장해가지고 막 하루에도 막 몇천억씩 거래가 된다? 말도 안 된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회사 얼마짜리냐? 700원이에요. 800원이고 800원, 600원, 4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상적으로 생각해봐. 10%의 영업이익이 계속 5년째 적자에 이 회사의 청산가치가 400원, 600원, 800원밖에 안 되는 회사를 무슨 7,000원에 사고 있어요. 무슨 6,000원에 사고 있냐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왜 추천하고 이 회사 자 다시 뒤로 돌려봐. 괜찮아. 자 흥분하지 말고. 자 봐봐요. 이게 지금 봐봐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7월이에요. 7월 이거 23년이에요. 23년 7월에 7,000원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22년도 자료를 봐야지. 22년도에도 적자라니까. 22년도에 봤을 때 여기도 적자, 여기도 적자. 그 22년도 이게 800원이에요. 이게 600원, 800원이라고. 그러면 10배잖아요. 삼부토건이랑 얘랑 뭐가 달라요? 삼부토건이랑 디아이동이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요.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조사합니까? 누가?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검찰이겠죠. 경찰이 아니고. 네? 이게 해야 되겠죠. 해서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쩝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거 아까 이제 기사에서 말씀드렸던 다브링크를 보자고요. 이 회사가 돈도 없는데 게다가 예? 예. 일본의 나무 슬리퍼가 아니고 게다가 현 경영진이 얼마를 들여서 3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뭐를 인수해서 다보링크래요. 다보링크. 근데 이 회사 좀 있으면 누적 벌점 14점. 예, 그러니까 이제 운전 하실 때 이렇게 딱지 끊고 하면 벌점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오케이. 이것도 이제 벌점이 너무 많으면 면허 취소가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보링크는 지금 그래요. 거래 중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브링크 차트 자체가 하여튼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무슨 거미줄 쳐 있는 것처럼. 여기도요 4,200원을 찍었습니다. 23년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아까 보셨던 어미 회사, 모 회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모 회사도 그렇고 자회사도 이때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1,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3,000원에 사셨던 뭐 4,000원대 사셨던 밀어두지 말라니까요. 그냥 내일 하루 장이 더 열리잖아요. 그냥 그래 내가 이데일 TV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성수한 방송을 많이 시청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 그래 마음이 아프더라도 매도하자. 그래 매도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다보링크를 보시자고요. 대주지분이 21.45%입니다. 그리고요, 유동비율, 부채비율,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이때는 1년 안에 현금할 때 비율이 많다가 갑자기 싹 바꾸고요. 21.45, 1.45%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애시당초요. 작정을 한 거예요.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회사는 들어올 수 없다라니까 이 시장에. 그래서 여기 보면 부채 비율 15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봐요. 250원 청산가치, 380원, 411원. 그래요. 그러니까 411원이 어떻게 했다? 이 411원이 4,200원. 그러니까 아까 그 회사처럼 똑같이 모 회사도 700원짜리, 800원짜리가 7,000원. 얘는 4,000원. 그러니까 꼭 짜고 쳐도 너무 짜고 쳤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자, 지금도 이제 주식 대혁명. 그러니까 어떤 불량한 종목이든 정상적인 종목이든 뭐 한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정상적인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비중을 좀 많이 실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죠? 곧 없어질 뭐 다브링크 등 아까 그런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담아 왔으니까요. 잠시만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인데요. YMT라는 종목입니다. 재무대표는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신호가 나옵니다. 이런 신호. 그러니까 기준봉 자체도 7%에서 14% 이하로 만들어야 정상인데 아예 무시하고 그냥 막 상한가 막 이렇게 만들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거래소에서 만든요 어떤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 예, 그 룰을 벗어나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 저는 저 종가단선 50, 20, 60, 120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설명하면 이게 이제 기준봉이 발생하고 뒤로 돌아서 이 바로 이제 회색선 중심선을 들어가는 신의 사자라고 하는 이 라인이 들어왔느냐? 그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아홉, 스물. 예, 딱 20인데 20개.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20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40일이에요. 40일. 40일 뒤로 돌아서 중심 라인이 들어왔거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재무제표가 엉망이고 그렇더라 그러면요.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노는이 뭐해 그래서 무슨 점심값이나 벌자라고 하는 거지 이 종목에 막 나는 인생을 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해서 가는데 이게 한 판, 두 판, 3세판이라고 그러거든요. 1번, 2번, 3번 이제 화살표가 3개 나오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한 판, 두 판, 3세판인데 이때 거래량이 특히나 여기 기준봉보다 훨씬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거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특이한 게 여기서 만나서 뒤에 20일 안에 중심 라인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를 한다 치더라도 이 검정 신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샀으면 한 7천만 원은 덜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 더 기다려 봤더니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나오면 그 다음 날부터는 끝난 거예요. 이 회사는. 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 3일간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YMT를 이 방송이 끝나시고 HTS를 열어서 보시고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하여튼 너무너무 웃겨요. 야, 그죠? 예,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이런 매매도 하여튼 조심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많은 소위 이제 그 전문가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야,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 건데를 아셔야죠. 그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데. 이게 지금 퍼센트가 꽤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되면 과열 종목 지정되면서 투자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일개 이데일리 TV의 성 소장이지만 내가 정말 대통령이다 그러면요. 뭐 이거 다 조사할 겁니다. 그죠? 예, 조사하면 DI나 얘나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의 모습을 분봉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를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그래요.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싸 그러고 여기서 샀어요. 그죠? 이게 차트 이뻐 우와 그러고 막 뉴스가 나와요. 경제 뉴스가. 이 회사 좋은 것만 나오겠죠. 야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들 인생 끝납니다. 이런 기사 뜨지 않아요. 좋은 내용만 나와서 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렸다 그래요. 팔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이거를 과열 종목 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또 볼게요. 자, 주식 대혁명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툴젠이라는 종목. 이것도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뭐를? 재무제표를 보셔서 체크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성 소장은 우량주 맞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예. 한 10년 전보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산유국인데도 그죠? 그런데요. 10년 전에만 해도요. 베네수엘라는요. 길거리에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고양이도 잡아먹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근데 지금 많이 낮았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현재 상태로 판단한다 그러면 10년 전, 12년, 13년 전에 베네수엘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즉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지, 그죠? 그런 의미로 툴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거를 이제 강의를 이제 드렸어요. 자, 어쨌든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제 추석 명절 때 제가 이데일리 TV에 와서요. PD님하고 상의해서 특별 방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나요? 여기. 이게 기준봉이라고 그래요. 기준봉.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7, 여기서부터 14, 여기서 28. 그러니까 얘가 7이고 얘가 14고 28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그러면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같은 차트인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 훨씬 좋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영역 즉 캔들의 안에 색을 빼고 강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기준봉이에요. 여기가 기준봉이에요. 뒤로 돌아 그랬더니 여기에 이 회색 선이 있었어요. 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 되는 날 있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X축이고 이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Y축이라고 그랬죠? 얘는 수익률 퍼센트를 얘기하고 얘는 기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부분을 제가 추석 때, 명절 때 한번 일리 달려와서 우리 PD님하고 상의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제 글이 넘어가기 전에 잘 보실게요. 자, 얘가 이제 기준이 나왔어요. 기준이 나왔으면, 하나, 둘, 셋, 이제 3일, 아니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이제 12일 차잖아요. 12일 차. 그러니까 일자로 따지면 3일 안에 7% 가야 되고 7일 안에 14% 가야 되고요. 14일 안에는요. 배수요. 28%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샀어. 언제가 여기서부터 막 이제 A, B, C, D, E, F, G 막 그러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는 건 누가 올리는 거예요? 누가 거리랑 동반해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는 샀어요. 그러고 일자만 계산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빵 떴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12일 차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붕 뜨는데 여기 28%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때 거리량도 괜찮고 던지는 거예요. 어때요? 이 던지는 느낌. 이 느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면 이렇게 갭을 떠버리면 이건 갭을 메꿔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정상적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한 저는 이 종목을 웬만하면 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매 방송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다가 횡보하다가 갑자기 획 하고 들어온다고요. 그죠?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2일 만에 갈 거냐, 뭐 3일 만에 갈 거냐, 7일 만에 갈 거냐, 14일 만에 갈 거냐, 28일 만에 갈 거냐, 56일 만에 갈 거냐. 그러면 여기다 그냥 배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는. 아시겠죠? 그렇게 배수를 더해주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주식 참 쉽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홀리듯이 중독되듯이 뭔가 이제 그 채널을 막 돌리면서 그저 막 경제 TV 방송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르다가 이제 나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뭐 한 40분 지나도록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예. 주식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귀신. 그래서 귀신을 찾자. 자, 보실게요.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인데요. 똑같잖아요. 그죠? 아니, 얘랑 뭐가 달라요? 얘가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획 이런다니까요. 획 이런다고요. 그죠? 획, 이게 첫 번째 획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 획 해서 뒤로 돌아 그랬더니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중심 라인. 그러니까 뭐가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저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사자. 귀신도 모른다며요. 주가를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파는지를 모른다며요. 뭘 몰라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돈이 없죠. 그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샀어요. 그러니까 며칠인가를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4일이에요. 4일. 4일은 3일이 지나기 때문에 며칠로 보는 거예요? 7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갈 때 파는 거예요? 14% 가면 팔아요. 그랬더니 이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여기 뭐라고 쓰냐면 종가가 17%예요. 20 몇 퍼센트 갔다가. 그럼 파는 거예요. 주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이고 가는 거잖아요. 뭐 파동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기준봉이 나왔으면 물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 이제 확대했더니 12%예요. 뭐가? 기준봉 자체가 14% 이하로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물론 20%, 22% 만들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눌려야 되겠죠. 그럼 얘는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일부터 착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자. 여기서 사면서도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는 거지. 언제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일이 지났어. 그러면 7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14% 되면 팔아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싸, 여기서 파는 기쁨. 여기서 모았는데 나도 모르게 보니까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샀더라. 이야, 2천만 원이나 20%면 200이에요. 아주 400이에요, 4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메디포스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이제 하나만 이제 더 보고 가겠습니다. 주식 대혁명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7시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자막이 나가는데요.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요. 그 다음 주 18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 12시에 예전에는요 10시에도 했어요. 대전에서 10시 하면 제가 일산 사는데 수장님 만나러 가려면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나서 뭐 양치하고 뭐 씻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간절하신 분만 오시면 돼요. 응? 간절해. 그런 분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12시에 명절이 지난 그 다음 주에 18일 날 12시에 선착순 10명으로 내 사무실 거실에서 다 들어오시면 문 걸어 잠그고 불 끄고 할 얘기가 많아요. 알겠죠? 오케이. 자, 땡큐. 그래서 밑에 아래에 이제 문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갈게요. 자, 동방선기라는 종목이에요. 동방선기. 여러분들 보시는 이 차트를 보면 복잡해. 어려워. 이게 뭐요? 정신없어.
그리고 캔들에 왜 물은 뺐어? 왜 영역을 뺐어? 아우 정신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이게 맞아요. 자, 종가단선 5일선, 21선, 61선, 121선을 본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빼고 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선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요. 짜증난대요. 자기는 빨간색, 뭐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동방성기를 하기 전에 뭘 봐야 돼? 대주주집은 그랬더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33.9%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여기다 다시 크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안정성 지표라고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이거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부터 쭉 해서 부채비율, 유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뜯어왔어요. 자, 보실게요. 일단 대주주 지분,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이거 합격이요. 첫 번째, 두 번째 합격.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앞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뭐 5년 연속 적자, 그게 아니라 흑자입니다. 흑자. 그죠? 매출액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흑자입니다. 예, 동방성기가 뭐 하는 회사인데요? 그럼 비즈니스 서머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부채 비율이 43%입니다. 150 이하에 1000%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150% 이하에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43% 499는요. 그러니까 50에 330이나 43에 499는 상당히 많은 거고요. 자,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엔요. BPS를 보는 거예요. BPS. 야, 너 얼마짜리야? 그랬더니 2,998원. 2원만 더 줘. 2원만. 그러면 3,000원이잖아요. 예? 예, BPS가 얼마야? 그랬더니 2,900원이래. 그냥 3,000원 이렇게 2원 더 줘요. 그러면 3,000원 더하기 3,000원은 6,000원. 다시 3,000원 더하기 3,000원은 6,000원. 그럼 동방성기가 갑자기 거래량이 없다가 기준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획 들어오면요. 저는 얘를 보고 6,000원. 오케이, 끝. 이러고. 끝이에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성기가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기준봉 나왔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이틀 만에 21% 가면 안 되죠. 7%만 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자, 매매 형태. 재무제표는 좋은데 매매 형태는 DI 동일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준봉, 7.5. 오케이, 왔어. 뒤로 돌아 있었어. 되게 현란해. 그리고 기준봉, 거래량 엄청나게 들어왔어. 1,000만, 10만, 100만, 10만, 1,200만 조. 오케이. 그러면 얘를 재무제표 딱 봤을 때 정상이면 나는 6,000원 갈 때까지 죽어도 안 팔아 해도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3일, 7일, 14일 봐도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일단 파시라니까. 수익 본 것만 일단 놔둬. 그리고 가만히 놔뒀다가 이게 74%까지 올라갔는데 내 얘기는 6,300원. 여기는 6,170원. 아까 BPS가 얼마라고 그랬어? 그냥 3,000원 보자고 그랬어. 2원 더해서. 그러면 더하면 6,000원이야. 그러면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팔고 1억 들어가서 한 8천 걷어내고 2천 갔다가 6천 원 가서 끝나고 절대 이 종목을 어떻게 한다? 하지 않는다. 이게 성소장의 매매 방법 신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그렇고 나서 33회 안정성 지표 괜찮고 흑자 그 다음에 빚도 없고 부채 비율 좋고 그 다음에 BPS가 2,998원 그러면요 마음 편하게 매매하시는 거야. 마음 편하게 오케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여튼 마음 정리 잘 하시고 또 추석 지나고 나면요. 좋은 세상 올 겁니다. 우리 국민 5천만 하나가 되세요. 정말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 홈의 성명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